2026년 금융시장. 정말 흥미로운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한쪽에서는 AI 혁명이, 다른 한쪽에서는 어마어마한 부채가 서로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거대한 두 힘의 충돌이 남은 2026년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심층 분석 보고서를 통해 명확하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는 2026년 2월 16일에 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아래 금융시장이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바로 그 순간이죠. 최근에 나온 한 금융 보고서가 지금 시장을 아주 재밌게 표현했는데요. 바로 이중현실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거대한 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보고서가 시장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그 핵심을 하나씩 파헤쳐 볼 겁니다. 우선 2026년 시장의 큰 그림, 그러니까 거대한 분기점이 뭔지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시장을 읽는 세 가지 독특한 관점을 알아볼 거예요. 이걸로 AI 시장의 현실을 점검하고 전 세계 금융시장 시나리오, 그리고 실물 자산의 부상, 마지막으로 보고서의 최종 결론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보고서는 2026년의 핵심적인 충돌, 바로 이 거대한 분기점을 규정하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시장의 오르내림?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AI가 우리에게 엄청난 생산성의 미래를 가져다 줄 거야 하고 외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어림없지 이 어마어마한 정부 부채랑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떡할 건데 하고 발목을 잡는 뭐랄까 거대한 두 세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복잡한 상황을 보고서는 대체 어떤 틀로 분석했을까요? 바로 세 가지 핵심 렌즈를 제시하는데요. 이걸 알아야 뒤따라오는 전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렌즈는 바로 경제 사이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경기순환 같은 거죠. 수십 년짜리 기술 혁신 주기인 콘드라티에프 파동 같은 긴 흐름도 있고 몇 년짜리 짧은 재고순환 주기도 있고요. 이런 크고 작은 파도들이 겹치면서 시장의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낸다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제도적 마찰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최첨단 AI 기술이라는 엄청 빠른 스포츠카가 있는데 도로 사정, 그러니까 법이나 규제, 윤리 같은 것들이 아직 비포장 도로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삐걱거릴 수밖에 없겠죠? 요즘 한참 시끄러운 저작권 소송이나 국가 안보 문제 같은 것들이 바로 이 마찰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렌즈는 시간 선호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미래의 큰 기쁨보다 지금 당장의 작은 만족이 더 좋아 하는 심리예요. 이걸 국가 단위로 보면 빚이 많은 정부가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돈을 미리 당겨와서 지금 당장 급한 불부터 끄려는 것과 똑같죠. 당연히 이런 선택은 현재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눈덩이처럼 불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렌즈를 가지고 가장 뜨거운 감자인 AI 시장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과연 거품 낀 기대 속에서 현실은 어떤지 냉정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보고서의 주장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AI 시장이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낙관론 일색이었다면 이제는 슬슬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빠른 업무 자동화나 대규모 투자 같은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저작권 소송, 규제 비용, 금리 인상 같은 만만치 않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게 AI 버블이 완전히 터진다. 이런 식의 극단적인 예측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보다는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다는 거죠. 아주 혹독한 조정기를 거치면서 진짜 실력 있는 기업만 살아남는다는 시나리오예요. 보고서는 이걸 3단계로 예측하는데요. 먼저 1, 2분기에는 저작권이나 규제 같은 마찰 비용이 실제 기업 실적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요. 3분기쯤 되면 AI에 쏟아부은 투자에 비해 실제 경제 성장이 더디다는 실망감이 퍼지면서 시장이 한번 조정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한 10에서 15% 정도요. 그리고 마지막 4분기, 이때가 바로 옥석 가리기의 정점입니다. 시장은 더 이상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속지 않고
진짜 돈을 버는, 즉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AI 기업에만 보상을 해줄 거라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죠? 자, 그렇다면 이 AI 시장의 현실 점검이 천문학적인 정부 부채 문제와 만났을 때 전 세계 금융시장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기에 대한 보고서의 시나리오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보고서가 딱 짚어서 말합니다. 2026년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가장 중요한 숫자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 그리고 이 금리는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진짜 핵심인데요. 왜 오르느냐? 얼마 전 연준 보고서에서 사실상 백기를 든 셈입니다. 우리도 이 엄청난 정부 부채 때문에 장기 금리를 마음대로 컨트롤하기는 힘들다고 인정한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시장이 미국의 국가부채 리스크에 대한 대가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실질 리스크 프리미엄이 금리에 녹아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그 압박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겠죠. 하지만 그 결과는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미국 시장은 높은 금리 부담 때문에 크게 오르기는 힘든, 옆으로 기는 장세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독일을 비롯한 유럽은 제조업 둔화와 중국 수출 부진까지 겹쳐서 꽤 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정부가 어떻게든 기술 자립을 외치며 시장을 떠받칠 거고요. 우리 한국 시장은 아쉽지만 반도체 사이클이 정점을 지나면서 조금 열기가 식을 거라는 게 보고서의 예측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투자자들의 돈은 어디로 갈까요? 보고서는 아주 의미 있는 자본의 이동이 이미 시작됐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진짜 자산, 실물 자산으로 말이죠. 이건 단순히 일부의 움직임이 아니라 거대한 글로벌 트렌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인도 같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보면 명확해요. 사람들이 자국 화폐 대신 금이나 은 같은 실물 자산을 사재기 하면서 사상 최대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종이로 된 약속보다는 손에 잡히는 진짜를 더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나 에너지 위기 같은 문제들이 유가 하단을 단단히 받쳐주고 있고요. 그래서 보고서는 연말에 금은 온스당 2,850달러, 브렌트유는 배럴당 82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했을 때 우리가 2026년 시장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새겨야 할 최종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고서가 내놓은 결론은 어쩌면 좀 뼈아플 수 있습니다. 바로 2026년 시장의 진짜 주인공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눈앞의 부채와 한정된 자원이다 라는 겁니다. AI라는 꿈이 아무리 커도 빚이라는 현실과 희소한 자원의 벽을 넘어서기는 어렵다는 냉정한 진단이죠. 결국 이제 묻지마 투자, 쉬운 돈의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대신 훨씬 더 현실적이고 방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첫째, 제조업이나 재고 사이클이 꺾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라. 둘째, 저작권이나 규제 같은 마찰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실물 인프라나 원자재 같은 자산에 주목해라. 마지막으로 뜬구름 잡는 성장주보다는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하는 배당주처럼 시간 선호를 낮추는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래의 불확실한 대박보다는 현재의 확실한 수익을 챙기라는 조언이죠. 결국 이 모든 분석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화려한 기술이 이끄는 꿈과 발목을 잡는 부채의 현실. 과연 2026년 남은 시간 동안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이 둘 중 무엇이 될까요? 우리 모두가 계속 지켜보면서 답을 찾아가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